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시장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시장부터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각계 전투였습니다.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이 조금은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방산, 먼저 어제 개장과 동시에 주목을 받았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로부터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따냈다라는 건데 실은 이 이슈가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한 3주 전쯤이었을까요?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들의 입장에서 루마니아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규모나 수출 금액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3개월 내에 공시를 통해서 다시금 확대하는 걸로 그 규모를 확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뉴스가 어제 다시금 부각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그저 셀 온으로 반응을 해줬고요. 이에 반면에 현대로템은 폴란드 이슈가 있었죠.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브랜드 뉴한 이슈인 만큼 상승에 대한 탄력도를 비교하자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LS 그룹주. 사실 그 전날이었죠. 엊그제는 LS 에코에너지가 미국으로부터 케이블에 대해서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막 몇 퍼센트 두 자릿수 넘는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그로 인한 훈풍들이 이제 LS 그룹주까지 옮겨 붙은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브리핑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쏘아올린 ESS라는 공은 쉽사리 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서도 한중 NCS의 경우에는 탑픽으로 꼽았던 바가 있었는데 결국에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 어제 포착이 됐고요. 끝으로 게임은 오늘 뉴스가 꽤 있죠. 좀 짚고 넘어가 보면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이전에 베타 서비스에서부터 굉장한 화두가 됐었는데 출시하자마자 1, 2위를 다투면서 엄청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게임즈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출시가 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적표를 굳건히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또 대여죠. 시프트업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뉴스들이 오늘장 시장에서 게임주로 매기를 끌어오는데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던 건 시장에서 연속성을 찾기도 참 힘들지만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더라도 그 아랫단으로 들어가 봤을 때 종목별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옥석을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 어제 정리를 하면서 그 기준 가운데 하나로 국가별,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유럽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반응은 미국 쪽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어제 LS 그룹주 전체적으로 올랐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 기사 때문이었죠. LS 전선이 미국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건데 이 해저 케이블을 뭐냐면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해상 풍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해상 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수면 아래에 있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 해저 케이블의 시장 규모도 이에 따라서 이렇게 급증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시장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저 케이블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좋은 입지인 미국에 들어가 있는 공장도 유럽 업체 단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LS 전선 이 시장에 대한 굉장한 성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무려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겁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만큼 또 그만한 메리트도 있죠. 버지니아 주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더불어서 IRA 지원까지 받아서 총 한 1억 4,700만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2천억 원 정도 지원을 확보받은 건데요. 한 20% 정도는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LS전선의 개별 이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느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LS전선이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주사인 LS 쪽으로 매기가 어느 정도 쏠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이유가 더 큽니다. 바로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건데요.
LS전선은 직접적으로 이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 또 공급을 하는 업체고요. 이 만들어진 해저 케이블을 바다 밑에 심는,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작업은 LS 마린 솔루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엊그저께 또 먼저 탄력도를 보였었던 LS 에코 에너지의 경우에는 베트남을 기점으로 일단 동남아 쪽에 해외 법인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 역량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동반적으로 그룹사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더욱더 크게 환호를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이었죠. 일단 이 케이블에 대해서 미국의 안전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수출이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안전 인증만 받은 게 뭐 그렇게 크게 오를 일이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루미늄 쪽에도 관세를 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이외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케이블이 굉장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에코에너지가 이 베트남 법인에서 이 알루미늄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무려 30% 넘게 급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LS 그룹주뿐만 아니라 LS 에코 에너지까지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 건요. 우리가 어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조금 비교를 해봤었는데 과연 미국만이 블루오션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 힌트는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죠.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전력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려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1,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초부터 한 4개월 동안 벌써 170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전력 인프라에 35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라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거의 5배 정도 큰 포션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올해만 1,020억 불, 그리고 2030년 한 5년 뒤에는 1,570억 불까지 투자를 할 걸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기회로 따진다면 미국보다 중국의 시장의 파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 전에 이제 그런 기회의 땅에서 중국은 이렇게 송배 전망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력망에 있어서 압박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이 전기를 감당하라라는 시츄에이션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회자가 됐었던 ESS,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과연 이런 블루오션 땅에 투자를 하고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긴 하나 그 포션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고민해 보면요. 일단 중국의 경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회복세가 빠르게 보이지 않고 대중국 수출 규제가 크게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향 매출 비중을 늘리는 건 그리 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됐건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전력기기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포트도 이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올해 전 세계 전력기기 업체 주가가 이런 연유로 인해서 급등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나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기화에 대해서 필요한 전력기기들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주값도 아직은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삼성증권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 탑픽은 또 HD 현대일렉트릭으로 꼽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시장 플레이어들은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을지 그 주가의 향방을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
한번 지켜봐야 될 게 있죠. 어제 저녁 10시쯤에 갤럭시 언팩이 개최가 됐습니다. 파리올림픽 특수를 아주 톡톡히 누리는 삼성전자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고 이로 인한 우리가 수혜까지 한번 며칠 전에 또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건 이제 갤럭시 G 쪽에서 이미 사전 구매 알림 신청한 인원만 10만 명에 달하는 걸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대급 흥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번에 스마트폰 쪽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반기 라인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일단 애플은 지금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위를 탈환하느냐 마느냐 그 왕좌에 대해서 AI 휴대폰이 또 달려있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화웨이, 구글까지 전체적으로 하반기 특수를 노리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온디바이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한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AI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량은 한 30%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폴더블 시장의 1위를 탈환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자, 과연 여러 가지 제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곳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분들은 또 한번 캡처를 해보시면서 관련주들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텅스텐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2의 히토류 사태를 불러일으킬지 저희가 잠시 뒤에 시간 되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의견 나눠보고요. 또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전년보다 2배 확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분기 기준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낸드 쪽의 캐펙스를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끝으로 미국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에 2조 원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은 마치겠고요. 이제 의견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그리고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약간 좀 피곤하죠. 우리 목요일이라 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전력기기부터 볼게요. 뭐 LS는 호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코에너지 그리고 어제는 LS 전선이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그룹주들 상승세가 무서워요. 일단은 좀 저는 전반적으로 LS 그룹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순환매도 빠른 가운데 요즘에 또 MSCI 편입 관련된 약간 테마성으로 또 이슈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은 좀 이중적으로 테마를 타서 수급이 좀 더 유입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전선과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전력 설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LS 전선이 지금 1조 원 규모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서 해저 케이블 쪽의 산업에 이제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상 풍력 단지에서 육지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해저 케이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한 연평균 30% 정도의 이제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그 안에서 LS 전선이 이제 앞으로 좀 지금 유럽 기업과 LS 전선 이렇게 두 기업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수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S 전선이 지금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배전 이쪽 관련돼서 사업을 좀 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룹주가 지금 시기를 되게 잘 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각자의 위치
위치에서의 이제 일들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LS 관련돼서는 LS 일렉트릭 두 종목 모두 저는 좀 관심권을 두고 계속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너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이.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약간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LS 일렉트릭은 지금 영업에 대한 이익률도 좋았고요. 흑자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꽤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3사 관련돼서는 영업단이나 그리고 이제 뭐 이익이 났을 때도 있었고 흑전했을 때도 있었고 약간의 손실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계속 가지고 갔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제 그룹사 내에서도 좋은 이슈들을 같이 잘 만들어내고 있는 LS 그룹주기 때문에 저는 관련돼서는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상방이 열려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LS는 최근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이후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전력, 전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시장 성장성과 미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가 피크 아니냐, 피크 아웃까지는 아니지만 피크를 찍고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어제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피크라고 해서 이거를 피크 아웃까지는 아니지만 우려가 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물론 이제 앞으로 산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뭐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피크 우려 속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 보십시오. 저게 뭐 조정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제 나스닥과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만큼 올라간다, 조정이 없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 이런 모멘텀 자체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3대장 기업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짓는 양 자체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 자체가 2배 이상 늘리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전력 교체, 노후 전력망 교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까지 더해지면서 네.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슈퍼 사이클에 더 나아가서 거의 메가 사이클급 아니냐 오, 지금 이 정도로 저는 메가 생각을 하고 트렌드, 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는 대세 섹터가 이쪽이 아니겠냐 지금 원래도 잘 나갔었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더 도약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추세적으로 오히려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해까지도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뭐 2분기 피크 우려 이 속에서 단기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비중을 조절하셔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는 효성중공업을 꼽아주셨는데 그럼 효성중공업은 잠깐 쉬어간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예. 이미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조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룹의 약간 그 형제들의 난 비슷한 그런 그렇죠. 이슈가 좀 네. 있거든요. PF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영업이익이랑 실적이 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미 이 부분이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많았지만 지금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고 7월 초까지도 조정 받은 이후에 지금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그 노르웨이 전력청 대상으로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한 거 3천억 규모 그리고 이 노르웨이 진출이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는 점 이 부분과 그다음에 미국 멤피스 공장이랑 한국 창원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캐파를 늘릴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기업 그룹 내에서 뭐 한미약품처럼 네. 뭐 그런 총수들 간에서 내부 형제들끼리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확실을 깨고 이런 업황이라던가 신규의 계약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를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어제도 원전 관련해서도 변압기 공급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다뤘었는데 약간은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언팩. 언팩 혹시 제품 보시고 오셨어요? 저 어제 살짝 봤는데 주무셨나요? 네. 아니요 보고 잤는데 예. 생각보다 예. 저는 약간 사과폰 쓰거든요. 아, 사과. 좀- 그러면 말씀 안 네. 나누겠습니다. 저도 보셨어요, 사과폰을 대표님? 써요. 네? 사과예요? 저는 사과폰을 쓰는데 아, 네. 되게 저는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나오고 있는 링 너무 아. 궁금한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싶었는데 호수별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링보다도 네. 이제 폴더블 폰이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네. 성능 일단 번역 기능이 더 한층 강화가 된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가격은 좀 비싸지긴 했지만 일단 무게감이 가벼워졌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메라 성능 향상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지금 이제 사과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런 언어 쪽에 통역 그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이라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보면서 갈아타야 되나 또 잠깐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폴더블 쪽 관련돼서 예. 훨씬 눈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휴대폰 쪽으로 보실 거예요? 링보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네. 이제 관련돼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눈에 띄었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크게 예전만큼 시장에서 이제 언팩 행사가 예, 진행된다고 그렇지 해서 않더라고요. 예. 네, 시세가 막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전부터 강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좀 벗어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중에 이제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저는 어저께 특히 눈에 좀 많이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요. 그리고 저는 기판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업황 쪽으로 굉장히 좀 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쪽 관련돼서는 안 좋을 거야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글로벌에서 FCBGB 1위 업체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도 주력 아이템이 결국에는 똑같은데 그 기업과 지금 약간 부진했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업황이 약간 살아나는 부분도 좀 마음에 들고 또 AI 가속기양의 MLB 기판 수주 노력을 지금 동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또 새로운 동력을 그러네요. 가져가게 되었다. AI 양 쪽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크게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전방 사업 쪽인 세트 수요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서버 수요 개선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탑티어 쪽에서 가동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았다가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AI양 가속기라는 이런 새로운 네. 모멘텀을 또 강하게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 강하게 실렸더라고요. 어허. 어저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 지금 어차피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가는 섹터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덕전자라는 네. 기업을 어저께 좀 눈여겨봤습니다. 타이밍도 좀 좋은 것 같고 AI 가속기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또 네. 시장이 또 환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설마 폴더블 관련주 들고 오셨어요? 네, 저도 지금 사실 링보다는 네. 폴더블폰을 보고 싶은 게 왜냐면 예. 링이 얼마나 잘 팔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몰라서. 통계 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거할 수 있을 만한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뭐 선물 받으면 끼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굳이 50만 원대 돈을 비싸죠, 주고 살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금 고민인데 네. 실제로 이게 잘 팔리냐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예측을 하고 투자를 그러네요. 하겠냐. 그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5월 글로벌 판매량이 7.8%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부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이 얼마나 또 크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롭게 뭔가 도전장을 내민 이 갤럭시 링 웨어러블 쪽보다는 오히려 폴더블 폰 쪽을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AI 기능이 들어간 이 폴더블 폰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뭐 빅 기업들과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참여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래서 포인트를 약간 뭐 삼성에 집중돼서 삼성 부품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폴더블 폰과 관련된 기업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일단 세경 하이테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름 쪽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광학 필름과 관련된 OCA라고 하는데 광학 필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평균 판매 단가가 3배 이상 증가세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년대 그때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예. 그때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이제 KH 바텍이라던가 그죠. 파인 테크닉스가 이제 파인 엠텍으로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들 그런 동종 업계 힌지 기업들보다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1%였는데 올해 14%까지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인즉슨 뭐냐면 일단 회사가 마진율이 좋다라는 거고 그만큼 잘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이 잘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애플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폴더블 폰까지도 잘 팔리게 된다면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광학 필름이 더 공급이 되고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 그럼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링보다는 이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률도 좋고 네. 회사에서 뭔가 다 좋거든요. 일단 OPM 자체가 좋다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 세경 하이테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신 게 보니까는 애플도 지금 아이폰 16에 대해서 출하량을 한 10% 정도 늘린다라고 했었고 삼성도 한 30% 정도 더 잘 팔릴 거다. 결국에 얼마나 잘 팔리느냐의 싸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수혜주로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앞으로 대덕전자는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PCB 아무도 얘기 안 해주셔서 좀 서운한데요. 앞으로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